21학년도 보성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7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일단 7C3이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7C3분의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히는 거니까 2명 뽑힐 수도 있고 3명 뽑힐 수도 있는 거죠. 자, 2명 뽑힐 때는 남학생에서 1명 뽑아줘야 되니까 4C1이고 여학생에서 2명 뽑아야 되는 거예요. 3C2.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2명 뽑는 거랑 3명 뽑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 다 뽑을 수도 있죠. 그럼 3C3. 그러니까 원래는 곱하기 4C0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4C0도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얼마입니까? 35분의 4, 3, 12, 이거 뒤에 건 1이죠. 그래서 35분의 13.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여기서, 자, 이런 건 표 그려서 하는 거였죠. 자, 표 그려서 하는 거니까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건 x가 이산이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부터 한번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 볼펜의 개수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검은색 6개, 파란색 4자리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지금 일단 x가 될 수 있는 값이 0이 될 수 있겠죠. 0,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 다 될 수 있겠죠. 자, 다 더한 건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파란색 볼펜이 이제 0개가 될 확률. 자, 그럼 어쨌든 전체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10C3이고, 자, 파란색이 0개라는 거는 세 자루 모두 검은색 자루라는 거죠. 그럼 6C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0C3이죠. 자, 파란색이 1개가 된다는 건 검은색은 2자루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총 3자루를 뽑는 거니까, 그럼 6C2 곱하기 4C1이 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자루가 될 확률은 검은색에서 1자루, 6C1,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2자루, 4C2를 곱해주면 되죠. 자, 3자루, 파란색에 3자루 되는 거는 그냥 파란색 4개 중에서 3개 다 뽑으면 되죠. 그쵸? 자, 요게 지금 먼저 10C3부터 계산을 해주면 얘는 6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왜 7팩 이제 지워지니까. 이제 요거 이제 먼저 약분을 해주면 2, 3, 4 해서 120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 확률이 120분의 요게 얼마? 20. 자, 약분 안 할게요. 이제 다 더한 게 1이 되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120분의 얼마죠? 6C. 자, 자주 쓰이는 값은 외워두는 게 좋죠. 자, 6C가 15였죠? 15 곱하기 4니까 60. 자, 120분의, 자, 6 곱하기 6이니까 36. 자, 120분의 4. 자, 요거 분자 다 더해서 120 되나요? 120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확률 다 더한 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값. 이제 평균 구하라는 평균. 자, 평균이니까, 0은 곱 하나만 하니까, 이 뒤에 1, 2, 3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분모는 120으로 통분돼 있겠죠? 통분돼 있을 거고, 자, 여기 좀 지워주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60, 여기는 2 곱하기 36이 72, 여기는 4, 32. 자,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다 더해서 120분의 84, 144, 120분의 144. 자, 12를 나눠주면은 10분의 12, 약분해서 5분의 6.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자, 분산 구하라고 했네요. 분산. 제평만 평제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꿰는 거죠. 자, 그러면 분산 vx라고 한다면, 자,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0.3, 2는 4, 8, 0.8, 3, 3, 9, 0.9. 자, 평균 EX를 먼저 써놓고 갈까요? 평균은 0 곱하나 많으니까 뒤에 거부터 해주면 0.3, 0.4 더하기 0.3. 1이 되나요? 네, 1. 여기 빼기 1의 제곱이죠. 자, 앞에 다 더하면 이거 얼마죠? 다 더하니까 1.1, 2. 그럼 2 빼기 1이니까 1. 자, 답은 1번. 자, 4번 가볼게요. 자, 확률 변수 x 대해서 요거라고 하자. 자, 기대값이란 건 평균이죠. 그러면 5x-3. 요거는 원래 평균에다가 5배를 해주고 3 빼주면 되는 거죠. 47이 되는 거고. 자,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자, 일단 시그마를, 자, 시그마 x를 구한 게 아니라, 시그마 x는 구해줘야 되는 거고, 시그마 x는 양의 제곱이니까 2. 이걸 먼저 구해놓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시그마 5x 빼기 3이죠.
이거는 그냥 절대값 5 곱하기 시그마 x니까 바로 그냥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 더하기 10이니까 57. 2번. 자, 5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표 그려서 하는 거죠, 사실. 예. 자, 그러면은 표 그립시다. x, px 이퀄 x. 자, 그럼 x는 이제 이산이죠. 자, 이산이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부터 구해주면은 빨간 거 3개, 파란 공 3개 중에서 2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공의 개수. 그럼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일단 6개 중에서 2개 뽑는 건 6시 2분의, 자, 빨간 공이 0개란 얘기는 지금 파란 공에서 2개 다 뽑으면 되죠. 그럼 3시 2가 되겠죠. 자, 그럼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 뭐 굳이 시직을 좀 더 자세히 써주자면 빨간 공에서는 3시 0, 그 다음에 파란 공에서 3시 2. 그래서 이거 곱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에 빨간 공이 1개라는 거는 이제 파란 공은 1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시1 곱하기 3시 1이 되는 거죠. 자, 6시 2분의, 자, 빨간 공이 2개라는 거는 이제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 다 뽑으면 되죠. 그럼 3시 2, 파란 공에서는 하나도 뽑으면 안 되니까 3시 0을 곱해주는 거죠. 자, 6시는 15죠. 자, 15분의 15분의 15. 자, 그럼 이 분자 다 더한 게 이제 15가 되면 되겠죠. 자, 3시 0 곱하기 3시 2니까 3. 37 곱하기 31이니까 9. 32 곱하기 3시 0이니까 3이죠. 자, 3, 9, 3 다 더하면 15 맞나요? 자,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분산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분산은 평균부터 구해줘야 되는 거죠. 평균. 자, 평균은 여기다 써볼게요.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면 어차피 0은 이제 곱하나 마나니까 이제 감사한 거죠. 자, 15분의 9, 그 다음에 236. 그리고 1이네요. 자, 평균이 1이에요. 그럼 분산은 vx를 구해주면, 자, 15분의 여기 9, 2는 4, 3, 12. 자,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균의 제곱, 1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15분의 21 마이너스 1. 그러면 얼마죠? 15분의 6이 되나요? 15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3으로 약분하니까 2, 5. 자, 분산이 5분의 2인데, 근데 우리가 구할 건 vox 플러스 3이죠. 그럼 이거는 25 곱하기 vx. 니까 25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되나요? 10. 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죠. 자, 6번 가볼게요. 자, 당도는 평균이 12브릭스. 표준표가 2브릭스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배 한 개 당도. 그러면 여기서 x를 배 한 개의 당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뭘 따른다? 정규분포 12,2의 제곱. 이걸 따른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생산된 배 중에서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것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즉 11브릭스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즉 요 x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표준화 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이니까 2분의, 자, 1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결국 이제 이런 그림이죠. 여기서 이게 이제 z에 대한 z축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0.5가 여기 있으니까 구하려고 하면 여기 더하기 이만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0.5니까 결국 얘는 0.5 더하기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0에서 0.5까지의 확률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0에서 0.5까지 확률이 1.1915. 0.1915니까 이거 더해주면은 0.69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퍼센테이지니까 여기서 100분율이니까 100 곱해주니까 69.15. 1번이 된다. 라는 거. 자, 7번 가볼게요. 자, 어느 관람객의 90%가 청소년이랄 때 100명 중에서 청소년이 93명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항분포죠. 이제 독립시행이 이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관람객 100명마다
청소년이 될 그 사람이 청소년일 확률이 90%로 모두 다 동일한 거니까 이건 이제 이항 분포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시행의 수를 100번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때 그 사람이 청소년일 확률이 90%, 즉 10분의 9죠. 0.9.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이 x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x를 안 써줬네요. x가 청소년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청소년 수 x가 이제 이런 이항 분포로 따르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n이 충분히 크니까 요거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죠. n. 그럼 평균은 얼마죠? 이것들 곱하는 거니까 90이 되나요? 네, 평균이 90이고 그 다음에 90 곱하기 10분의 1 해서 얼마? 9. 그러니까 3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면 청소년이 93명 이상일 확률이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죠? p x가 9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죠.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은 얘는 3분의 93 빼기 90이니까 3. 그러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결국 0.5에서 0에서 1 사이, 즉 0.3413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1587이 되는 거죠. 자,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 자, 8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교 시간을 x라고 합시다. 자, x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정규 분포 무엇을 따른다? 30,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 8. 이걸 따른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36명은 이제 이미 추출하는 거니까 이 36명에 대한 이제 표본 평균. 자, 그걸 이제 x바 한다면 x바는 무엇을 따릅니까? 자, 모평균이랑 같죠. 같고 그다음에 36분의 8의 제곱이니까 36은 6의 제곱이죠. 그러면 6분의 8의 제곱, 즉 3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32분 이상. 그러니까 요 x바가 3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3분의 4, 그럼 32 빼기 30이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것분의 이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4분의 6. 그러면은 2분의 3. 1.5로 바꿀까요?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바로 반쪽 0.5에서 누구를 빼면 되죠? 0.4332 이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0.0668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9번 가볼게요. 자, 신뢰도 문제가 나왔죠? 자, 이동시간 평균이 m이고 우편 편차가 5인 표준 평균 따른다. 25면 자, 이게 표본의 크기죠. 자, 표본 평균 42분. 우평균 m은 신뢰도 95%를 추정했다. 자, 그러면은 요 m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표현 평균 42. 자, 95%니까 지금 요거 1.96을 이용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루트 n이니까 5가 되죠. 네, 루트 25가 5니까. 자, 시그마. 목표 편차 5분. 그럼 여기 5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는 45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5. 자, 그러면은 이때 실내 구간이니까 요건 이제 양끝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긴 1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얼마죠? 계산해 주면은 43.96. 자, 오른쪽 끝값이 43.96이죠. 그러면은 다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이제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왼쪽 끝값도 구해주면은, 자, 빼주면 얼마? 40에서 이거 1.96 빼주면은 40.04 맞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자, 모편 편차가 요거 시그마인 중분을 따른 어느 punk트에서 지정했더니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권이 이렇게 되었다. 자, 알파는 이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b-a 값이 뭐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자, 이걸 물어봤는데 b-a 값이 바로 뭐죠? b-a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쵸?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뺀 거. 자, 실내 구간의 길인데, 자, 그러면 요걸 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 지금 눈대중으로 하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헷갈릴 것 같아서. 자, 표본 평균은 이제 스몰 x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실내도 알파 퍼센트. 자, 이거에 해당하는 요 그 z의 경계값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95%일 때는 1.96이고 일반적으로 99%일 때는 2.56, 2.58이잖아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되시면 이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b-a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그렇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시다.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n 값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자, 신뢰도를 높게 한다는 건 결국 무슨 값이 커지는 거죠? 바로 요 k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b-a, 즉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커진다, 맞는 거죠. 왜? k 값이 커지니까. 자, 기억 참이 되는 거고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즉 n 값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실내 구간의 값은 작아진다. 자, n 값이 커지니까 루트 n 값도 커지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이 실내 구간 b-a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럼 맞나요? 작아진다. 맞죠. 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4배를 늘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된다. 자, 이것도 맞는 게 지금 처음 표본의 크기를 n이라 합시다. 그럼 4배를 늘리면은 4n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2k 곱하기 루트 4n이니까 4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가 되죠. 그럼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처음보다 2분의 1배가 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참이 된다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된다. 자, 10번에 5번이고 11번 가볼게요. 자, 단순 계산 문제죠, 지금. 일단은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지금 a 플러스 b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더해서 5분의 2고 그럼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5분의 14니까 그럼 평균 5분의 14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분의 1 2a 5분의 3 플러스 4b 해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 5분의 1, 5분의 3 더해주면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넘어가서 5분의 10 돼서 여기 얼마?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양변 또 2로 나눠줄 수가 있죠. 나눠주면은 2a, 자, 다시 양변 2로 나눠주면은 a 플러스 2b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a 플러스 b가 5분의 3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면 b는 5분의 2가 되고, 자, ab 더한 게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둘 곱하니까 25분의 2, 3번이 됩니다. 자, 12번. 자, 이것도 아까 그 왜 영화 관람객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불량품, 어느 제품의 불량품이 10%다. 자, 0.1이다. 근데 이 기계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당연히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왜냐면 이 1000개의 제품이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예, 불량이 될 확률이 항상 이제 10분의 1로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항 분포. 자, 그럼 얘는 시행의 수가 1000번이라 할 수 있고, 그 1000개마다 불량률이 전부 다 10분의 1로 일정하다. 독립시행이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은 다 독립시행을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EX랑 VX 구하라고 했는데, EX는 평균이니까 얼마입니까? 100이 되는 거고, VX는 100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겁니까? 10분의 9를 곱해서 얼마? 90이 되나요? 그래서 둘 더하니까 190. 5번. 자, 13번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는 범위는 이거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죠.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니까. 자,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k 값은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정의역 안에서 함수 값이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정역이 이제 요거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어쨌든 오른쪽 위로 향하죠. 자,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대충 그려주면 돼요. 한 대충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뭐 이제 x절편이 0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거고 뭐 구해보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빗금친 부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요 직선 fx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되는 거죠.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뭐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k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k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y좌표가 k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y좌표가 양수니까 요 길이를 지금 이 부분의 길이를 그냥 k 마이너스 3분의 1로 잡아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쪽은 1일 때는 k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럼 요 길이 자체가 k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은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먼저 곱해놓고 높이를 2라고 할 수 있죠. 2,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니까 얼마죠? 2k가 되나요? 그럼 약분해서 2k. 2k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k는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취할 확률, 이걸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어떤 겁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너무 연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fx가 나왔잖아요. fx가 얼마 나왔죠, 지금?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통분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뒤에가 6분의 3,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f 2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3, 6분의 4에서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요 길이가 바로 얼마큼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바로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보라색 빗금친 부분도 도형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그쵸? 이게 이제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공식 이제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높이 1이죠. 높이 1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이것도 1이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 된다라는 거. 1번이 된다. 자, 14번 가볼게요. 14번. 이게 살짝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 하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fx는 x 이퀄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규분포는 이제 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죠. 그죠?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fx 그래프부터 이제 그려주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네. 그러면 바로 20에서 최대값이니까 바로 20이 바로 평균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y는 fx가 된다. 식은 모르지만,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fx-5랑 같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기존의 이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죠. 자,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파란색 y는 fx를 오른쪽으로, 그죠? 양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게 바로 gx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이 대칭축도 5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2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모양은 같죠. 왜?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gx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요거 오타네요. 자, 요거 오타예요. p 없어져야 되는데. 자, x가 16에서 24 사이에 위치할 확률이 0.3830이다. 자, 근데 잘 보면 이 16이랑 여러분들 24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 평균 20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똑같이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게 그래프를 뭐 이게 다시 한번 그려주면 여기 이제 이게 fx 그래프예요. 16에서 24니까 요 길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반쪽 20에서 24에 해당하는 확률은 얼마? 요거를 이제 나누기 2한 거랑 같죠. 그래서 얼마? 0.1915랑 같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p x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표준화시키면 자, 여기 0 z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시그마를 지금 모르는 거죠. 자, 그럼 x를 그냥 대충 평균이 20이고 뭐 시그마 제곱,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분의 24 빼기 24가 되죠. 그죠? 자, 이게 얼마다? 0.1915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표에서 0.1915에 해당하는 게 0.5죠. 자, 0과 0.5 사이에 위치할 확률이 0.1915니까 즉 시그마 분의 4가 0.5,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 8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시그마가 8이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요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k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y라는 거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죠? y라는 거는 자, 지금 시그마가 8이 나왔으니까 y라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아까 25라고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자, 지금 gx나 fx나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똑같죠. 그냥 평행이동을 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네,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표준 편차는 8로서 8의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주어진 식을 이제 표준화 시켜보면 z 크거나 같다 8분의 k 마이너스 25 이게 0.0668이 된다. 0.0668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뭔가 더했을 때 0.5가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그게 바로 0.433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볼게요. 이 gx 그래프 그려볼게요. gx 자, 이거 25였죠. 25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0으로 합시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0, 이제 여기 Z축이고 지금 0에서 1.5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 0.433이죠. 그죠? 근데 0.433이랑 0.0668 더해주면 딱 0.5가 되죠. 절반. 그러니까 지금 Z가 8분의 K-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여기가 1.5가 바로 8분의 K-25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0.0668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경계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풀어볼게요. 8분의 K-25 자, 분수로 바꾸면 2분의 3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죠? 대각선을 곱해주면은 2K-50은 24 그러면 2K가 얼마죠? 74 K가 37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K 값이 37 3번이 된다 라는 거죠. 자, 15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실내 구간을 두 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1.96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실내 구간, 자 1번 해볼게요. 자 m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 실내 구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예. 아, 표본 평균 40이라고 나와 있네요. 40. 그럼 여기 40이 되겠죠. 40. 그리고 지금 실내 구간 95%니까 마이너스 1.96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n명을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루트 n이죠. 자, 루트 n. 그리고 시그마는 지금 따로 이제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표준 편차 시그마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4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했을 때 실내 구간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38.04. 그러니까 여기가 38.04고 여기가 A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최대한 찾아주면 요거 넘기면은 1.96 1.96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죠. 그럼 요거 풀어주면은 약분돼서 이제 1이니까 바로 루트 n이랑 시그마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약분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요 값이 1이 돼서 이제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은 결국 A는 뭐가 되는 거죠? 41.96이 되는 거죠. 그죠? A는 41.9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표현 평균이 X바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95% 신뢰 구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2번. 자, 지금 X바인가요? 자, X바죠. 자, 마이너스 1.96. 자, 100명 추출했으니까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자, 지금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시그마. 자, 그 다음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자, 이때 왼쪽 끝값이 33.08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값은 아까 A가 41.96이었는데 여기서 1.04를 빼니까 40.92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40.9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연립시켜 주죠. 이거랑 연립을 시켜주면 되겠죠. 연립을 시켜주면, 자, 변변끼리 더해볼까요? 더해주면은 2x바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 더해주면 74가 되나요? 74가 되는 거니까 x바 표본 평균은 37이 되는 거죠. 37. 자, 그러면 37을 다시 여기 2번에 그 동그라미 친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자, 오른쪽에다 대입해 볼까요? 자, 37은 37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40.92가 되는 거죠. 그쵸? 넘겨주면은 37 빼주면은 3.92가 되는 거죠. 3.92인데 3.92랑 1.96 또 나눠주니까 여기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10분의 시그마가 2니까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죠? 20. 그럼 나 아까 왜 시그마랑 루트 n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n은 얼마? 40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 다 더라고 했으니까 결국 37 더하기 20 더하기 400 해서 얼마가 되는 거죠? 457이 된다 라는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자, 요거 그러면은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0에서 4까지. 기울기 양수겠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4일 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4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0에서 4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K, 그러니까 8K, 얘가 1.
그러니까 K가 얼마입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K가 8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0이고, 그러면 이제 2에서 4 사이 확률이니까 2.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K가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8분의 1x가 되는 거죠. 8분의 1x니까 2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4분의 1이 되는 건가요? 4분의 1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주황색 빗금친 부분 넓이 구해주면은, 자, 사다리꼴이죠. 그럼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를 2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가 2니까. 그러면은 2,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약분이 되죠. 약분 돼가지고, 그럼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이항분포죠. 환자에게 썼더니 90%의 완치율을 보인다. 100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된 환자 수를 X라 하자. 자, 평균간 분산. EX랑 VX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항분포 써주면 B. 자, 100명이니까 시행의 수를 100번이라 보고, 완치율이 90%니까 이 100명마다 완치율이 다 90%를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9가 되는 거고, 그럼 뭐 끝났죠. 그럼 EX는 얼마입니까? EX는 100 곱하기 10분의 9니까 약분해서 90이 되나요? 90. 그 다음에 VX. VX는 자, 90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에서 9가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자, 18. 자, 지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문자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V3X가 36이다. 그럼 V3X라는 건 뭐랑 같죠? 얘는 9 곱하기 VX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VX는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9VX가 36이니까. 그럼 지금 표준 편차는 이거 양의 제곱근이니까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 경계값이 4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42가 된다. 그러면 자,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4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라는 거는 지금 평균에 대해서 이 두 값이 대칭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x는 당연히 종 모양의 곡선이죠. 평균 m을 대칭으로. 그죠?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4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으니까 10이 평균보다 왼쪽에 있고 42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이 같은 거니까. 즉 바로 10과 42가 m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결국 m이라는 건 10과 42의 평균이니까 바로 26이 되겠죠. 자, m은 26이 되는 거고, 자, 시그마는 아까 얼마를 했죠? 2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19번.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 나누는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자, 얘가 이거인 사건은 A라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360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를 할 때 이걸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A는 지금 독립시행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걸 이제 두 번 던지는 시행을 한 번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좀 순서상을 좀 나타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게 있죠. 그럼 둘 다 플러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 A 빼기 4가 양수고 B 빼기 3이 양수라는 거죠. 그럼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거는 5, 6이죠. 그리고 동시에 B 빼기 3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4, 5,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B의 순서상은 A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B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2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죠. 자, 둘 다 음수인 거는 A 빼기 4가 음수고 B 빼기 3이 음수인 거니까 A는 뭐가 되죠? 1, 2, 3이 될 수 있고 B는 1과 2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A 3가지, B 2가지니까 6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총 몇 가지? 12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12가지라는 거예요. 36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때 한 번 시행했을 때, 즉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바로 이걸 필요한다면 36분의 12에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몇 번 시행한대요? 360번. 그러면 독립 시행이 전제됐으니까 이항 분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시행 횟수 360번, 확률 3분의 1. 자, 이때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그럼 일단 평균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평균 구해주면은 120이고, 자, VX를 구해주면은 VX는 120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그럼 얼마? 80. 자, 그럼 VEX라는 건 뭐죠? 4 곱하기 VX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320이 된다는 거죠. 자, 답은 320이죠. 자, 마지막 20번 가볼게요. 자, 요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좀 킬러로서 낸 것 같은데, 자, 문제 볼게요. 여기 만트는이에요. 만트는. 저기, 예, 오타 났네요. 자,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여기서 초콜릿을 9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9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246.96g 이하이면 불량품인 상자를 판정한다. 자, 여기서 출하한 초콜릿 상자 100개 중에서 불량품인 상자가 7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이게 아마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9개씩 한 상자에 담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9개를 이제 표본의 크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한 개의 무게라고 할까요? 초콜릿 한 개의 무게. 그럼 얘는 지금 뭘 따르는 거죠? 정규분포 30,6의 제곱, 이걸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9개를 한 상자에 담았는데 이 한 상자의 무게가 246.96 이하가 되면은 그걸 이제 불량품으로 판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주냐면 xbar을 뭐라고 하냐면 xbar을 9개를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9분의 뭐 x1, x2 해서 x9까지 더한 거를 9로 나눈 거랑 같다 라고 정의한다면 바로 요 x1부터 x9 이 녀석들이 바로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의 그 무게가 되겠죠. 각각의 무게. 그걸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누는 거니까 그게 바로 표본의 평균 x바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9개의 전체 무게가 246.96 이하라는 거는, 자, 이 x바라는 건 이제 표본 평균이니까 이 표본 평균에다가 다시 이제 9를 곱해주면은 9x바. 이게 9x바가 바로 뭐예요? x1부터 x2에서 x9까지 더한 거니까 바로 한 상자의 무게가 되겠죠. 그죠? 이게 한 상자의 무게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9x바가 얼마이야? 246.96 그죠? 이렇게 될 확률이 바로 불량품이 될 확률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x바라는 거는 어떤 분포로 따르죠? 자, x의 그러니까 평균, 즉 모평균이랑 같죠? 30.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9니까 그럼 9분의 36이니까 4, 즉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 9로 나눠주면 이게 27.44가 돼요. 계산해보면 이거를 표준화 시켜주면 z
2분의 자 27.44에서 30 빼니까 마이너스 2.56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 계산해 주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8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8이 되는 확률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 잘 안 되면은 이제 생각 어려우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이게 Z예요. 0. 그 마이너스 1.28이니까 한 여기쯤 있겠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왼쪽이죠. 그러면 여기 이거 1.28 대칭 이동시키면 아니, 마이너스 1.28 대칭 이동시키면 1.28 되는 거죠. 그럼 1.2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동일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바로 얘는 0.5에서 바로 0에서 이 1.28 사이에 위치할 확률 얼마죠? 0.40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5 빼기 0.4에서 얼마? 0.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불량품 1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공장에서 초콜릿 상자를 몇 개? 100개를 출하를 했대요. 자, 이 중에서 그 불량품이 7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 상자 한 개 한 개마다 불량품이 될 확률은 그죠? 독립인 거죠. 그죠? 독립시행이니까 얘를 이항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둡시다. y를 불량품의 개수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이항분포 얼마를 따르는 거죠? 100 하고 불량품이 될 확률이 0.1, 즉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도 이제 100이 충분히 큰 수니까 이항분포로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겠죠. n 평균은 10. 자, 분산은 얼마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분의 9니까 9.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불량품의 개수 y가 얼마? 7 이하일 확률이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p 표준화 시키면은 자, 표준 편차 3. 자, 7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얘는 바로 0.5에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뺀 거랑 같죠. 그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뭐예요? 이제 0과 1 사이에 위치할 확률. 이걸 빼주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0.34 이걸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한번 보면 설명을 하자면 뭐 알겠지만은 이제 여기가 0이고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의 넓이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뺀 거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0.34니까 0.5에서 0.34 빼니까 바로 0.1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0.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